안녕하세요. 공간을 진행하는 현 소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광명에 위치한 40평형 식당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평형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옆 호실까지 확장한 케이스인데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장을 확장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2호점, 3호점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매장 같은 경우는 오픈하자마자 억대 매출을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맛도 맛있겠지만 과연 내부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길래 이 정도의 매출을 찍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렛츠고!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 보셨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컬러로는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비비드한 주황색 컬러를 사용했고요. 어느 정도 공간의 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딥그린 컬러를 같이 좀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레이아웃을 한번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레이아웃이에요. 한쪽 면은 대각선에 알 수 없는 기둥 2개, 그 다음 안쪽 사이드로 사각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홀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그 공간을 만들면서 에피소드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 쪽으로는 붙박이 의자를 넣었는데 붙박이 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딥그린으로 소파 쿠션을 좀 제작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수납하실 수 있게, 이 내부 같은 경우는 필름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이 필름 마감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가성비를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내부까지 필름 마감을 전체 다 하자니 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이는 면은 다 넣고 안 보이는 쪽은 그냥 마감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대표님께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내부는 넣지 않는 쪽으로 계획했고요. 이렇게 위로는 포인트로 주황색 바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받지 않고 좀 서비스 목적으로 좀 다가갔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근데 확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산 걱정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좀 가성비를 살릴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런 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쪽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도어가 있었어요. 근데 도어를 제거하고 유리를 새로 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유리를 떼다가 다시 재활용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힌지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이런 프레임을 새로 제작하면 깔끔하게는 나오겠지만 뭐가 늘죠? 돈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들이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유리를 재사용한 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유리도 재사용하고 프레임도 재사용해서 좀 가성비를 한번 살렸고요. 또 같은 맥락이긴 한데 폴딩 도어를 넣을 때는 원래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사각 프레임 만들면 뭐가 또 들어요? 또 돈이 들겠죠. 그렇죠. 그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세로바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이런 가로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뭐 하중을 못 받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가스 배관이 사실 여기가 지금 동선이잖아요. 발에 한번 걸려요. 그래도 이걸 좀 노출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를 바닥으로 매립하자니 비용도 좀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허가 났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대표님은 재오픈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노출로 갔습니다. 이 노출로 가면서 전기선 따라갔습니다. 이 전기선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T-오더에 사용했습니다. 이 콘센트 형식으로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오더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게 어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불편한 일들 다 최소화해 버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붙박이 의자 위로는 저희가 은은한 간접 조명을 줬고요. 이 앞이 통창이다 보니까 정의품 쭈꾸미 이외에도 이런 펜던트들로 포인트를 한 번씩 줘가지고 우리 여기에 쭈꾸미 팔고 있다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공간을 구성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이야기는 내가 확장할 건데 연매장이랑 터서 할 거야 이런 분들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를 보시면 천정이 달라요. 한쪽은 석고로 되어 있는 페인트 마감이고 한쪽은 텍스로 되어 있는 페인트 마감이에요. 천정을 함께 맞출 수가 없었어요. 예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건 예산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층고가 여기 엄청 높아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층고가 3,500이 넘어가면 사람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명에서 시야가 잘린단 말이에요. 조명 위로는 시야가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텍스든 저는 뭐 재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닥 보시면 영상에는 티가 안 나겠지만 수평이 안 맞았어요. 근데 수평이 안 맞는 거는 수평 몰타를 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수평을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죠? 또 돈이죠. 그렇죠. 타일을 깔게 되면 그래도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타일 본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티는 나겠지만 지금 영상에서 티 하나도 안 나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티가 나냐? 데코 타일로 하면 티가 나요. 데코 타일은 자재 자체가 3T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드라지고 아니면 수평이 안 맞고 이러면 바닥이
좀 걸리고 이런 좀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여기 처음에 계획했을 때 대표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데코 타일이었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수평 문제나 바닥 걸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타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서 타일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주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주방으로 가는 길목을 보면 왼쪽으로는 포인트 컬러인 주황색으로 저희가 카운터를 좀 짜놨고요. 뒤로는 쇼케이스나 이제 주방 직기류들 배치하실 수 있게 자리를 남겨놨는데 위로는 상부장들 이런 식으로 싹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따로 창고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걸었는데 그거는 주방 내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소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AK 프라자 대형 건물이에요.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동식 감지기를 사용을 못하고요. 건물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형식 감지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형식 감지기를 설치하려면 지정업체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비용이 조금 일반 감지기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감지기 증설이나 이설이 좀 없도록 공간을 구성했는데 그 방법은 천정을 다 위로 뚫어놨습니다. 실 분리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문도 안 달려 있고 이러면 이제 감지기 설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한 번 더 세이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서브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살짝 둘러보니까 집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 역대급으로 주방 식기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와 진짜 배치하는데도 엄청 많이 까다로웠고요. 동선도 생각해야지, 수납장도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거 대표님이랑 얘기를 진짜 수없이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방 직기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딱 고정관념에 박힌 동선들이 있어요. 기본 동선은 900, 좀 작게 하면 800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도 배제하면서 일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대표님께서 기존에 매장 운영하시면서 있던 숙련도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좀 줄여도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좀 올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율을 많이 하면서 고객분의 니즈를 좀 많이 맞춰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 놓친 거는 놓쳤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기긴 한데 창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부장 같은 경우가 다 쇼케이스 높이보다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장들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긴 하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보니까 상부장들은 그냥 다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주방 내부 같은 경우는 T자로 저희가 벽을 구성했는데 이렇게 타공을 해놨습니다. 타공을 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효율이나 능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요청 주셔가지고 서비스로 벽체를 타공을.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벽체가 타공돼 있으니까 자재도 안 들어가고 좀 더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작업하는 시간은 거진 1.5배가 더 듭니다. 왜냐면 타공하고 마감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 타공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방 내부로 들어오시면 그리스트랩이랑 저희 이제 제작한 구배 트렌치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매장을 확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기류도 새로 맞추면 돈 다 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기류들을 좀 많이 재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눈에 걸리는 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걸립니다. 주방 내부다 보니까 눈에는 걸리지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성만 생각해서 어디에 설치해야겠다 이런 것들 배치만 저희가 좀 깔끔하게 한번 잡아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간택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후드, 덕트인데 제가 영상에서 주방 공조 이 후드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리자면 후드 같은 경우는 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장단점을 설명드리자면 함석 같은 경우 장점으로는 설치비가 처음에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사용하다 보면 좀 녹이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서스 후드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으로는 녹이 쓸지 않아요. 위생관리 면에서 매우 쾌적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단점으로는 함석 후드보다 한 1,700 정도 좀 비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후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함석으로 짜자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 방열판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웬만하면 서스 방열판을 좀 쓰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방열판도 서스냐 함석이냐 요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한 1.5배. 그러니까 시공비는 똑같아요. 근데 자재비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이렇게까지 직기류들이 다 배치되려면 주방은 새로 짰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10명의 고객분들을 만나면 10명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기존에 있던 주방은 새로 해야 된다.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기 배치가 일단 불가능해요. 기존 주방을 사용하면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하게 이 공간을 사용하실 대표님의 짤막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일직동에서 전 금주꾸미 장사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인테리어를 지금 준비하시면서 혹시 인테리어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알아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간진흥형 한 군데만 굳이 좀 다른 곳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제 의견을 조금 최대한 잘 받아주실 것 같고 무엇보다 가까워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미팅을 좀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았고 대표님이랑 또 소통도 많이 해야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많은 좀 레이아웃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곳 더 알아볼 시간에 도면이나 더 짜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착공까지 거진 2달이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그 시간 동안 레이아웃도 정말 많이 바꾸신 거 알고 계시죠? 엄청 많이 바꿨죠. 원래는 여기 통째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주방을 2개 정도 구조 잡아가지고 따르게 하려 했었는데 그냥 바꿔버리셔가지고 그래도 그 시간 저희 열심히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드리긴 했나요, 저희가? 충분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럼 저희 업체는 저희 하나만 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체 하나를 보고도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간진행형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낌을 좀 중요시 여겨요. 좋은 느낌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처음에 이제 공사를 할 때는 프리랜서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 이것도 처음에 순고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막 유튜브랑 이런 거 다 이제 공부를 하던 와중에 영상을 보게 됐는데 여기 괜찮겠다. 여기 되게 좀 뭐랄까 투명하게 이제 공개되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웨딩이랑 비슷하게 폐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뭔가 정보가 비대칭성이 인테리어도 강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영상 내에서 최대한 많은 걸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대표님한테 좀 호감을 많이 샀던 건가요? 그래서 여기 괜찮겠다 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다 보고 뭐 좋아요 다 누르고 하다가 이제 HM 디자인이 등에 있는 거 보고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더라고요. 운명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게 하나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 가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뭐 경험이다 생각. 경험이라고 하시기에는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보시다시피 되게 요즘 느낌 나면서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뭐 짤막한 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떠오르자면 그 머릿속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구상하다 보면 굉장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이랑 3D 도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딱 잡아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주 이제 도면 잡고 이제 3D 잡고 다 완료됐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하나로 착공 일주일 전에 레이아웃을 그냥 바꿔버리셨죠. 바꿔버리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동선이라든지 이런 김을 놓는 것들을 잘 체크했어야 됐는데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장사가 생각보다 초반에 너무 잘 됐어요. 원래는 좀 직원들한테도 다 제가 좀 한가할 거다. 처음에 우리가 잡아가자. 우리가 수정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럴 시간이 단 하루도 그냥 바로 바쁘셨던 건가요? 바로 그냥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정을 돼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2번째, 3번째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잡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집기나 이런 것들이 보통적으로는 집기 업체를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표님은 주방 집기 업체를 끼지 않으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스킬이나 이런 노하우로 이제 집기 리스트를 만드시고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 어플 뭐였죠? 플로어 플래너 플로우 플래너. 그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다 주시면서 이거 안 나올 것 같은 데를 제가 최소한 3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지금 해보고 나니까 역시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제가 된다 했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죠. 주방 업체분이랑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맞춰버리면 된다. 결국에 기존에 있던 선반들은 크게 금액이 안 비싸니까 그것들을 다시 다 폐기하고 91cm, 42cm 막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을 다시 다 맡겨서 그렇게 하니까 또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늘 근데 식당 인테리어 하면서 늘 고민이고 저도 좀 힘든 게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나 노하우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대표님들한테 한 번씩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거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카트나 이런 것들은 이동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배치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한테 이번
이번 현장 하면서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포시를 확장하려거나 아니면 확장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